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잘 지내셨나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많이 재미없죠. 제가 좀 더 재밌게 하느라고 하지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한계성이 있네요. 재미보다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그러한 유익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병사시절 군복무했던 경수로의 모구리 간첩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모구리 간첩에 대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우리도 간첩 파견하나 있는데 어찌 보면 국가 간의 간첩을 파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제가 겪은 모구리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그 이슈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재미나는 스토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로 정했습니다. 당시 제가 그 사건을 발견했을 당시가 이때 한지 1년이 채 안 된 시기였습니다. 1994년 6월에 있은 사건인데 김일성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날 죽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더욱 기억하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당사자, 발견자가 바로 저였고 그 사건의 대처를 잘한 그 이후에 제가 표창휴가까지 다녀왔댔습니다. 표창휴가도 일반 군인들 다니는 거 조금 다르게 좀 한 달 넘게 거진 한 달 반 정도 제가 휴가를 가서 아마 몸보신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병사 때 살짝 영양실조 초기가 왔댔거든요. 당시 모구리 간첩을 발견했을 당시 저는 그날 보초근무였고 보초근무 초반에 나보고 먼저 자라고 해서 먼저 자고 그리고선 구대원들이 다 들어가 자고 저는 12시부터 2시 사이에 근무를 서기로 하고 12시에 일어나서 제가 혼자 근무를 섰습니다. 그날은 달이 좀 유난히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6월 중순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달이 밝은 날에는 고향생각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날에는 대체로 그 앞에 바닷가를 많이 쳐다보면서 저희 집에서 바다를 내다보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그 달빛 아래 뭐가 물건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이게 물개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개인가 보다 이러고서 너무 놀래서 그 앞으로 쏙 가봤습니다. 잠복 초소가 백사장에서 한 100m, 150m 이렇게 뒤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이 있고 바로 뒤에 소나무 숲 송전이 있고 우리 봉쇄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소나무 숲이 있고 그래서 잠복 초소에서 달빛 달이 있는 날이면 우리끼리 이렇게 바닷가 나가서 심심하게 되면 물장구도 치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거든요. 무기 맨채로. 그리고 왔다 갔다 거기로 이렇게 순찰하듯이 돌다가 순찰대 온다 이러면 다시 잠복 초소 와서 딱 숨어 있습니다. 잠복 근무란 게 원래 숨어 있는 게 그 근무의 본 직책이라서 나가는 게 잠복 초소를 이탈하는 것로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데 뭐 장시간 매일 밤 그렇게 있자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 달빛 아래 물개가 착 다가오는 걸 보고 제가 놀래서 한번 장난삼아 진짜 물개인 줄 알고 제가 다가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초소에서 이렇게 올라서서 다시 이렇게 싸낭으로 들여다보고 해도 분명히 물개 같아서 제가 초소 아래로 쑥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쑥 다가가려고 하니까 물개가 나를 많이 보더니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개가 가나보다 이러고 다시 초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그 바닥 기슭까지 오는 거예요. 나하고 한 10분을 그렇게 신경이질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뒤로 가고 내가 나오면 다시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아니다. 이게 그냥 짐승 물개가 아니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복초소 구대원들 깨웠습니다. 저 이상한 게 있는데 저 지금 아까부터 나하고 지금 왔다 갔다를 지금 계속 깻놀이를 한다. 이랬더니 우리 부분대장이 당시 책임자였는데 부분대장이 너 그래 저기까지 나갔댔어? 예. 야 이마 그럴 때 제가 우리를 먼저 깨웠어야 돼. 니 혼자 골로 나가다 이 초소 다 비어있는데 무게들 다 세워놓고 다 자는데 니 정신 나갔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그랬는데 이랬는데 부분대장이 그날
내 말 듣고서 그럼 같이 나가보자 이러고 나머지를 다 깨었습니다. 다 깨고 2명은 초소에 세워놓고 부분대장하고 내가 거기 나가니까 진짜 이번에 또 나왔다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중대 보고해야겠다 안되겠다 이러고 중대에다 보고했습니다. 물개 발견했는데 물개가 이상하게 최초의 발견자는 내하고 내 이름을 대면서 다가가면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다시 초소로 오면 다시 다가온다. 근데 이 증상이 이제 일반 증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대에서 중대에서 바로 대대에다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라 1시간만 지켜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잠복 초소가 4명이서 2명 자고 2명은 근무 서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때부터 내가 그 모구리를 발견한 그 시간부터 4명 다 기상을 해서 2명은 초소에 지키고 최초의 발견자인 나하고 내 담당 부대원인 부분대장하고 2명은 그 백사장 앞에 나가서 그 다음에 자리를 깔고 엎드려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니 다가오면 이제는 쏜다입니다. 그래서 딱 다가오는 걸 지켜봤는데 왔다 갔다 이번엔 가로 왔다 갔다 가로로 그러니까 맨 처음엔 앞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놈이 신기하다 이랬는데 갑자기 강산리 초소 저 짝에서 3서대 독립소대 3서대 쪽에서 도람통 하나가 또 내려오는데 도람통이 빈 도람통이 내려오게 되면 원래 누워서 내려오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안에 뭐 무게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가라앉던가.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도람통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밑바닥이 물에 닿아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눕혀 있지도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잠겨 있지도 않고 밑바닥이 딱 당겨서 도람통이 딱 선체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우리 앞에서 탁 멈췄더니 그 위에서 뭐가 팍 터지면서 불이 활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게 상황이 다른 상황이구나 이러고 중대에다 다시 알려서 결국은 중대가 폭풍을 했습니다. 폭풍을 해서 저희는 지금 2명은 저 뒤에 잠복초소에 지키고 있고 최초의 발견자가 나니까 나는 잠복초소에 가면 안 되는데 그 앞에 있으래요. 그래서 처음 상황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는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3소대 독립소대가 강산리역쯤에 있다면 이 우리 중대 본부 앞에 강산리 무롬 앞에 바로 우리 잠복초소가 있고 거기에서 또 한 150m 200m 날아가면 고사총 분대가 있었습니다. 고사총 분대 앞에 뭐가 있냐면 배가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그래서 그 금오리 그 어선을 하는 작업하는 어부들이 그 배를 한 두세 척인가는 계속 운영해서 드나들면서 고기를 그때 잡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불타는 도람통이 맨 처음에 위에서 불꽃만 나오더니 나중엔 이 도람통 자체가 통째로 다 불붙으면서 그대로 내려가서 그 고사총 앞에 있는 어선 세척 그대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이 물개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최초에 내가 발견했을 때 이 물개 눈동자를 봤습니다. 짐승의 눈동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군 교육을 할 때 모구리 간첩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경비대 해안경비대이기 때문에 모구리 간첩들이 모구리 잠수복을 입고 안 들어온다. 뭘로 들어오냐?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장을 해서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물개를 상당히 많이 활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개 모양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첩이구나 쏘자 이렇게 되는데 사격을 하는 게 당시 중대가 전체 폭풍을 할 때 저희 중대 남성 군인 딱 2명이었습니다. 군경분대 분대장하고 군견수 1명. 그러니까 이 2명이 군경 끌고선 지금 나와서 총을 딱 들었는데 이 군견분대장이 무조건 쏘자는 거예요. 저거 쏴서 짐승이면 잡아서 중앙당에 받쳐도 우리는 손해벌 꽂고 간첩이면 우린 저거 잡으면 성과다.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진 않거든요. 기어이 잡자 이래가지고 막 사격을 하려 하면 뒤로 탁 하고 사격을 다시 총을 내리고 뒤로 후진하게 되면 또 다시 백사산까지 와서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밤새 그 난리를 치다가 끝내 날이 밝을 때까지 중대장이 사격을 못하게 했습니다. 중대장이 당장 제대를 앞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무슨 사고를 나면 자기는 당장 제대 코앞에 사고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장 사격하지 말자 이러니까 그 군교 분대장이 열이 받아서 이 여자들하고 군사복무 못하겠다 어쨌다 막 열이 나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쏘겠다고 막 격발기를 몇 번이고 당기는 거 막 중대장이 그 총을 막 가로 엎으면서 쏘지 말라고. 야, 오바 사고 났다고 보고 하라고 막 이름이 거기서 막 난리치고 싸우는데 이 물개가 그 우리가 싸우는 과정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끝내 날이 밝으니까 물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강상리 앞에 제가 무인도 섬이 있다고 지난번에 그 위성 영상을 보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인도 섬 같은 경우에 저기에 분명히 갔을 수 있다, 간첩이면. 이래가지고 국영부대장이 다음날 아침에 강산리에 있는 어선 하나 빌려가지고 그 무인도 섬으로 나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실지, 몸순, US 이런 깡통을 까는 게 있다고 기르면서 간첩 맞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이 얼마나 웃기게 됐냐면 결과가 좀 아이러니하게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못 잡았다고 지금 누구도 추궁을 안 했고 그걸 못 잡았다고 누구도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걸 발견한 당사자가 저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표창휴가가 떨어졌어요. 그 사건이 있은지 바로 떨어지지 않고 그 사건 있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10월달인가 저한테 표창휴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로 김일성 서거를 우리가 또 맞았고 김일성이 죽으면서 특별경비 주간을 또 다시 진행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상리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 해군 군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특수부대가 거기에서 특수훈련을 계속 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계속 이게 우통 벗고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마다 중대본부까지는 안 내려오지만 독립소대에 있는 거기까지는 내려옵니다. 거기가 여성 중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소대 애들은 아침마다 걔네 우통 벗고 달리기 할 때마다 그거 내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해군 특수부대 친구들이 자기네만의 작전 훈련을 낸 거예요. 그걸 우리 중대를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바로 첫 방에 그렇게 발견할 줄은 얘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모구리 간첩 사건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사건은 진짜 미스터리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상리 신호탄 미스터리 사건을 진짜 방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실제 간첩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대한민국의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총서!